내 이름은 치치지. 고등학교 2학년. 이것은 우리 언니의 결혼 소동에 관한 이야기다. 오늘 저녁 뭐야? 만두란다. 우리 집은 아빠, 엄마, 언니, 나 이렇게 4인 가족이다. 언니는 당시 22살이었고 회사에 취직해 자취를 하고 있었다. 미팅 시작한다. 주말에도 출근하게 됐어. 미안. 매일 정신없이 바쁜지 본가엔 거의 오지 못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집에 온 것이다. 25살 연상인 남자랑 같이. 뭐? 결혼? 아카마츠 씨야. 우리 회사 다른 부서 사람?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카마츠라고 합니다. 아카네랑은 회사 회식 때 친해져서 잠시만요. 실례지만 아카마츠 씨 나이가 어떻게... 올해로 47살이야? 47살? 엄마 아빠랑 또래잖아. 뭐라고? 아니, 이런 사람을 갑자기 데려오면 우리가 그래 결혼해라 라고 할 줄 알았냐? 어차피 당장 허락해줄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 그치만 난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할 거야. 이미 난 마음 굳혔다고. 우리 집은 난리가 났다. 정신 차려!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아빠는 호통쳤고 엄마는 울었으며 언니는 허락 안 해주면 내 마음대로 그냥 결혼할 거야. 이 집에 절대 다시 오지도 않을 거고 손자도 안 보여줄 거라고! 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크게 싸운 적은 처음이라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구석에서 떨고만 있었다. 언니... 치치치! 가자! 너도 좀 꾸며봐. 이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나 말야, 결혼해서 애 낳고 가족 다 같이 캠핑하거나 여행 가는 게 꿈이야. 재밌겠다. 덤으로 너도 초대해줄게. 뭐야, 덤이라니. 이런 분위기에서 결혼해도 언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혹시 이러다 정말 우리 가족이랑 연이 끊기면 어쩌지? 왠지 속이 좀 안 좋아졌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치치치! 안색이 안 좋네요. 잠깐 나가 있는 게 좋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네. 저기 감사합니다. 괜한 모습을 보였네요. 아닙니다. 갑자기 놀라셨죠?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저 아카마츠님은 왜 저희 언니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나이 차가 좀 나잖아요. 언니를 진짜 사랑하세요? 당연하죠. 시원찮은 인생을 살고 있던 저한테 아카네의 밝은 에너지는 저의 구원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 미소에 점점 끌려서 제 동생도 그 푸딩 엄청 좋아해요. 같이 있으면 저까지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카마츠님도 언니를 진짜로 좋아하고 있는 것 같네. 그리고... 네? 아니에요. 전 거실로 돌아갈 테니까 동생분은 무리하지 말고 방에 가서 쉬세요. 네. 저도 진심으로 아카네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시간이 좀 걸려도 꼭 부모님을 설득할 겁니다. 그럼. 방금 그 눈빛 뭐였지? 그렇게 난 내 방으로 갔지만 말싸움은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것 같았다. 아니, 너는 정말! 아빠가 뭘 알아!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언니는 돌아가 버렸다. 치치지, 언니는 절대 안 질 거야. 또 올게. 언니, 의욕 넘치네. 다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언니랑 아카마츠님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자주 집에 찾아왔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아카마츠님이랑 좀 친해졌고 아카마츠님도 나한테 잘해주었다. 가족분들이랑 먹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의 언동에 묘한 이질감을 씻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마당으로 가져가면 돼. 네. 어머, 감사해요. 아닙니다. 방금 일부러 다 한 거? 기분 탓인가? 그 외에도 추추지, 지금 집에 가니? 집까지 태워다 줄게.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 얼른 타. 언니는요? 먼저 집에 가 있어. 난 볼 일이 있어서 좀 늦은 거고. 그러셨구나. 근데 너희 학교 교복 참 예쁘네. 그래요? 내가 학생일 땐 아주 촌스러웠는데 말이야. 정말 예쁘다. 잘 어울려. 이렇게 딱히 신경 쓸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묘하게 끈적한 운동이 쌓이고 쌓여 이 사람을 향한 불쾌함이 점점 커져갔다. 아카마츠님이 좋아하는 건 우리 언니인데 내 착각이겠지. 근데 아카마츠님이 형부가 되는 건 좀 싫다. 혼자 고민하다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언니한테 한번 얘기해본 적도 있지만 저 언니 사실 나... 뭐? 아카마츠 씨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치만... 뭐야? 너도 우리 결혼 반대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아카마츠 씨 나쁘게 말하지 마! 라며 제대로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카네, 너 꼭 그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냐? 당연하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 그렇게까지 결혼이 하고 싶으면 네가 꼭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있다. 해봤으면 하는 거? 그래, 카린 이모가 외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건 알고 있지? 그러니까 한 달간 네가 외할아버지 간호를 해봐라. 뭐? 카린 이모는 우리 엄마의 언니로 몇 년 전에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인이 필요해진 외할아버지의 간호를 도맡아 하고 있다. 간호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다. 당연히 외할아버지 간병하는 동안에도 넌 계속 일을 해야 돼. 어떠냐? 할 수 있겠어? 무시하지 마. 나도 한다면 한다고. 아빠, 내가 이거 해내면 꼭 결혼 허락해주는 거다. 그 기세가 언제까지 갈지 두고 보자. 여보, 그런 약속 해도 돼? 그럼 나이 차가 난다는 건 별일 없는 이상 한 사람이 먼저 떠나게 돼 있다는 거야. 심지어 쟨 25살 차이라고. 결혼하고 바로 애를 낳아도 애가 성인이 될 때쯤 남편은 60대 후반이겠지. 돈이 어지간히 많지 않은 이상 남편 쪽 부모는 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져. 그 후에 바로 남편 간호도 해야 할지 모르고 난 아카네한테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 그러니까 아카네가 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느껴봤으면 하는 거야. 20년 뒤엔 후회해도 늦어. 여보, 그렇다. 말은 좀 심하게 했지만 아빠의 본심은 그냥 언니가 걱정됐던 거였다. 하지만 아카마츠님을 좋아한다던 언니의 마음도 분명 진심이겠지. 난 그날 이 일련의 과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언니는 큰 소리친 대로 이모네 집으로 가 간호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모! 언니, 아카네는 어때? 잘하고 있어? 엄청 착해. 아빠가 다리랑 허리가 안 좋아서 걷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아카네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 치매 때문에 횡설수설하는데도 말동무도 해주고 말이야. 밥은 아직이냐? 뭐야, 벌써 배고파요? 그리고 아카네가 웃으면 아빠도 좋아하셔. 너무 좋아. 그래, 다행이네. 지쳐서 중간에 나가 떨어지거나 현실을 직시하고 결혼을 포기하겠지 싶었던 우리 가족의 생각과 달리 아카네 씨, 견적서. 네. 언니는 약한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그 고된 일정을 다 견뎌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빠, 약속대로 한 달 동안 잘 해냈지? 아빠는 내가 현실을 모른다고 했지만 난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어.
일도 계속 할 거고. 뭐 더 할 말 있어? 언니 뭔가 멋있다. 네 마음은 알겠다.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그래, 잘 해봐라. 진짜? 허락해 주는 거야? 그래. 아카마츠 씨,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해.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예, 꼭 우리 아카네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예. 언니 행복해 보인다. 잘 됐어. 이렇게 됐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지. 그 후 바로 언니랑 아카마츠님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 드레스 예쁘다. 아카마츠님은 변함없이 나한테도 잘해주셨지만 치치지. 여전히 이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치만 행복해 보이는 언니한테 찬물을 끼얹을 수도 없고 분명 기분 탓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드레스도 괜찮네. 결혼 날짜도 정해지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런 옵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중 사건이 일어나고 만다. 언니의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친척들이 모인 술자리에서였다. 여보, 괜찮아? 너무 많이 마셨어. 이 녀석이 자기를 마시라잖아. 아유, 정말. 다들 취하신 모양인데 이제 슬슬 파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네. 저 아카마츠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야, 우리 주인공도 거나하게 취했구만. 의삼촌. 경사스러워서 술이 술술 들어가네. 이 사람은 히이라기 외삼촌, 카리니모의 오빠인데 우리랑도 어릴 때부터 교류가 잦았다. 이야, 그나저나 그 조그마했던 아카네도 이제 시집을 가는구나. 누구랑 결혼하나 싶었는데 설마 나랑 동년배인 사람일 줄이야. 자, 한 잔 받으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저렇게 젊은 애랑 결혼을 하다니. 나도 20살쯤 되는 어린애랑 재혼하고 싶다. 여보. 조용히 해. 히이라기 외삼촌은 정말 재밌는 분이지만 뭐랄까 이런 해픈 부분도 있는데 취하면 그게 좀 심해지는 게 흠이다. 성희롱 아니야. 그것 때문에 외숙모한테 버림받아놓곤 더 이상은 같이 못 살아. 외삼촌. 아카네 축하한다. 어때요? 아무래도 결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나이입니까? 오빠. 그거야 뭐 결혼할 거면 젊은 애가 최고긴 하죠. 제 나이대 여자들은 피부도 안 좋고 귀찮아서 싫다고요. 그리고 아카네랑 결혼하면 여고생인 처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고생이라고요. 여고생. 미친 듯이 매달린 보람이 있어요. 역시 여자는 젊어야 한다니까요. 파릇파릇한 여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니. 행복하다. 아카네, 나중에 천천히 얘기 좀 할까? 아무래도 술이 이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버린 것 같다. 그 후 언니는 거짓말처럼 사랑이 식었고 결혼 얘기도 아카마츠님과의 관계도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취소할게요. 네? 취하고 필름이 끊겼던 아카마츠님은 왜 결혼을 안 하겠단 거야? 게다가 헤어지자고? 닥쳐, 이 변태 자식아! 꺼져! 라며 일축했다. 이렇게 언니의 결혼 소동은 막을 내렸다.
그때 네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난 괜찮아. 난 남자 보는 눈이 없나 봐. 아니야,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언니는 얼마간 우울해했지만 몇 년 뒤 언니 또래의 남자분을 만나 몇 년 사귀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다. 축하해. 축하한다. 언니 너무 예뻐. 고마워. 이번엔 꼭 행복하게 살 거야. 아까마츠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길 바란다. 그럼 신부님의 부케 던지기가 있겠습니다. 간다. 얍! 잘 됐다, 치치지. 치치지. 고마워. 결혼이 전부는 아니지만 언젠간 나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 내 이름은 유리. 에트라동에 살며 초등학생인 두 아이가 있는 주부다. 현재 우리는 남편의 할머니께서 사셨던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다. 부엌 바닥이 곧 빠져버릴 것 같아. 아무리 물려받은 거라도 이대로 뒀다간 지진 났을 때 무너지겠어. 올해 안에 날 잡아서 리모델링 할까? 정말? 그 김에 애들도 각방 만들어주고. 다음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 잘 갔다 와. 리모델링이라 기대된다. 적당히 좀 하라고. 아침부터 되게 짜증나게 하네. 이게 다 당신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옆집은 또 싸우네. 옆집엔 유주리와 히이라기 부부가 살고 있다. 몇 년 전에 여기로 이사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매일같이 저런 말싸움을 해댄다. 오늘은 꽤 오랫동안 하네. 드디어 끝났다. 그렇다는 건 이제 곧 오겠구나. 몇 분 뒤. 왔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씨. 안녕하세요, 유주리아씨. 그랬어요. 전 전부터 아이가 갖고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전혀 협력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싸웠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도 한때는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문제는 제일 이해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도와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죠. 맞아요. 그렇다고요. 그리고 왜인지 유주리아 씨는 싸움을 한 뒤엔 항상 우리 집에 와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거나 고민 상담을 한다. 솔직히 다른 집 얘기고 민감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언 같은 건 해줄 수 없지만 친정도 멀고 근처에 사는 친구도 없는 유주리아 씨 입장에선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듯했다. 마음이 좀 풀렸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봐요. 그나저나 이런 얘기는 남편분이랑 진지하게 한번 해보는 게 좋을 텐데. 그럼 또 싸우게 되려나? 그날 밤. 나왔어. 다녀오셨어요? 어서 와. 오늘은 좀 늦었네. 카츠라 씨? 옆집 히이라기 씨한테 붙잡히는 바람에 오늘도 싸웠다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 전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저만 탓하고. 아, 네. 그랬구나. 나도 오전에 아내분 얘기를 들어드렸어. 둘 다 불만이 있으면 서로 털어놓고 얘기하면 될 텐데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뭐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게. 그래. 응? 여보, 우리가 사랑의 큐피드가 되어주면 어떨까? 사랑의 큐피드? 옆집 부부가 또 불만을 털어놓으러 오면 아내분은 미안해하는 것 같던데요? 남편분은 미안해하는 것 같던데요? 라고 은근슬쩍 얘기해주는 거야. 하긴 그런 말을 들으면 짜증나다가도 좀 수그러들 수 있겠네. 맞아.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말이 심했나 싶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사람 다 조금씩 진정이 되면 내가 잘못했어. 나야말로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쉽게 잘 되려나? 잘 될 거야, 분명히. 그럼 내일부터 사랑의 큐피드 대작전 개시다! 예이 예이! 엄마, TV 소리 안 들려. 그렇게 우리는 옆집 부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연기를 펼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왔다.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어제도 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러다간... 근데 사실은요, 어제 저희 남편이 히이라기 씨랑 잠깐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히이라기 씨가 요새 일이 너무 많아서 집사람한테 좀 심하게 군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매일 싸우지만 사실은 본인도 싸우고 싶지 않다고, 싸울 때마다 또 실수했다고 자책하면서 반성했대요. 그런데 유지라 씨 앞에선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생각해보니 저도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것 같네요. 다음부턴 조심해야겠어요. 좋았어! 한편. 네? 유지리아가 정말 그랬다고요? 네, 저희 아내한테 매일 고민 상담하러 온대요. 매번 남편한테 말을 심하게 하게 돼서 미안하다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싶은데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했다네요. 그래요? 유지리아가 그런 말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좀 더 부드럽게 얘기해 볼게요. 히이라기 씨한테도 이 작전이 먹혔는지 다음날엔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 상태가 한 달이나 지속되었다. 여보, 잘 다녀와. 갔다 올게. 대성공이야!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사랑의 큐피드 대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 우리는 평화를 되찾았다. 고 생각했는데... 우리 공원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조심하고. 몇 분 뒤. 뭐지? 혹시 옆집인가? 그럴 리가. 기껏 관계 회복 시켜놨는데. 살려줘! 히이라기 씨? 대체 무슨 일이? 없애버릴 거야. 다시는 못 쓰게 해주겠어. 여기서.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근처에서 남성의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아내분이 남편분을 없애버린다고? 네? 없어요? 살려줘! 다치바나입니다. 지원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유즈리아 씨는 긴급 출동한 경찰관들의 손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히이라기 씨는 날뛰는 유즈리아 씨에 맞서 부엌칼을 들고 싸웠다고 한다. 그래도 팔과 허벅지 몇 군데를 찔리는 바람에 바로 병원에 실려갔다. 어쩌다 이런 일이... 여보, 그렇게 사이좋던 저 부부가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그 이유는... 그게 말이죠. 아무래도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람 상대인 여자가 아내분한테 거짓말로 애가 생겼으니까 이혼해달라는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아내분이 남편분 하반신을 없애버리겠다고 그 사달을 낸 거였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칠 곳을 찾던 히이라기 씨가 우리 집으로 오는 바람에 결국 우리 집까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셈이다. 게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게... 마지막 싸움 장소가 우리 집 부엌이어서 그런지 집안은 사방에 튄 히이라기 씨의 핏자국으로 처참한 상태가 되어 있었다. 유주리아 씨는 당연히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히이라기 씨와 이혼했다.
히이라기 씨도 퇴원 후 바로 그 집을 떠나 이사를 갔다. 그 후 유즈리아 씨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 사과와 함께 위자료와 보상금을 주셨다. 그렇게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여보, 응? 지금 당장 리모델링 시작하자. 응, 그러자. 우리는 예정했던 리모델링 일자를 앞당겼고 받은 보상금을 활용해 낡고 옆집 부부 때문에 엉망이 됐던 집을 완전히 새 집처럼 바꿨다. 만약 여기서 사고라도 일어났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사를 갔어야 했겠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야. 뭐 어쨌든 자기가 무사하니까 됐어. 이번 기회에 방범 장치도 달아두자. 사랑의 큐피드 작전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이야.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자. 그 작전을 했든 안 했든 이 사태는 일어났을 거야. 그렇겠지. 남의 집 일에 괜히 관여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관여해봤자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무서울 정도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내 이름은 카린. 이 이야기는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인 타치바나한테 프로포즈 받았을 때의 일이다. 카린, 나랑 결혼해줘. 좋아. 남친 일 때문에 가끔 장거리 연애를 할 때도 있었고 성격이 좀 서투르고 과묵하기도 하지만 다정한 그를 사랑했기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오 예! 단 이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우리 엄마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 결혼하려고. 뭐? 정말? 누구랑? 몇 살이야? 연봉은? 뭐 하는 사람인데? 설마 제대로 된 직장이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 월급 500 안 되면 엄만 절대 허락 못해? 엄마는 옛날부터 본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인정 못하는 분이어서 늘 타인한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질문에 전부 대답해줬다간 밤까지 물어보겠지. 걱정 마. 번듯한 직장도 있고 엄청 좋은 사람이니까. 정말이야? 당연하지. 아무튼 다음 달에 같이 인사하러 갈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해. 그날 봐. 아, 정말 지친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아마 인사드리러 가면 자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거야. 내가 최대한 커버쳐줄 테니까 잘해보자고. 알겠어. 혹시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뀔 거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 말고도 걱정되는 사람. 그건 바로 우리 오빠였다. 내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오빤 동생 바보라 날 정말 좋아한다. 학창 시절 나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 카린? 그 남자는 누구야? 아, 오빠, 내 남자친구야. 안녕하세요. 히노키라고 합니다. 너 같은 놈 정말 싫어. 그런 말도 했었고. 뭐 그래도 이제 둘 다 성인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작은 불안 요소를 떠안고 본가에 인사를 가게 되었다. 나왔어.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빠도 있군. 근데 엄마랑 오빠는 왜 저렇게 언짢아 보이지? 저 오늘은 카린과의 결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서. 타치바나 씨, 당신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신은 카린과의 결혼을 허락할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데? 실례되잖아. 카린, 정신 차리렴. 너 저 남자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타치바나 씨, 당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만 당신 빚이 1,000만엔 넘게 있죠? 빚? 아니, 그건... 그리고 당신 지금 백수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모아둔 돈도 없을 거고 확신하건대 우리나라 국적이란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겠지. 카린, 이 자식은 뻔뻔하게 널 속이고 있는 쓰레기라고. 그래, 저런 인간이랑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안 그래 여보? 저기 아니 잠시만, 그런 말을 대체 어디서 들은 거야? 이 사람한테 빚 같은 거 없어. 내가 손수 다 알아봤지? 카린, 사실 너희 오빠 올해 흥신소로 이직했어.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희 오빠가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서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해 준 거라고. 뭐? 왜 멋대로 그런 짓을 해? 사랑스러운 동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어? 뭐가 어때서 그래? 조사하면 할수록 이 인간이 쓰레기란 것만 알게 됐는데 대학교에서도 학고나 먹는 멍청이였다고. 그러니까 오늘부로 당장 헤어져! 타치바나, 이 말 다 진짜야? 특히 빚이랑 직장 관련된 거. 아니야, 나 직장 있는 거 맞아. 뭐 빚은 어떻게 보면 있긴 하지만. 거 봐,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만. 감히 내 동생을 속여먹어? 그래, 이 결혼 절대 인정 못해. 이건 약혼 파기에 해당하니까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거야. 얼른 사과해.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 하라고. 석고대죄! 석고대죄! 타치바나,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줬어? 말해줬으면 난... 아니, 자기한텐 얘기한 적 있는데. 아, 설마 그 빚이란 게... 아마 그거일 거야. 위자료 하나 둘 석고대죄, 위자료 하나 둘 석고대죄. 시끄러워, 조용히 좀 있어봐. 미안한데 자기가 얘기 좀 해줘. 제가 돈이 필요해서 빚을 진 게 아니라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전제액보다 투자 수익이 더 커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딱히 걱정하실 게 아닌. 그래도 빚은 빚이지. 심지어 넌 백수잖아. 내가 매일 너희 집 앞에서 잠복하면서 감시했는데 최근 2주간 회사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니 오빠, 조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안 알아봤어? 이 사람 선원이라 장기 근무한 뒤엔 자택 대기 휴가를 받는다고. 지금이 그 휴가 중인 거고. 휴가 중에도 월급은 나오고 모아둔 돈이랑 부동산도 있습니다. 투자 신탁에 투자도 하고 있어서 재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요즘엔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배가 많아서 선원이라면 거의 다 그 나라 선원 수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맞고요. 대학교도 원래 4년 반 과정이고 학고 같은 것도 받은 적 없습니다. 나 참,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카린이 그런 남자랑 만날 리 없다고 했지? 이제 억지 그만 부리고 조용히 하세요. 아빠는 가만히 계시라고요. 조용히 해.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무튼 이런 변변찮은 양아치한테 내 동생 절대 못 넘겨줘. 그래,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이지. 어차피 선원들은 해외 나가서 여자 끼고 노는 놈들이잖아. 안 그래? 그럼 멍청한 것들도 할 수 있는 일이면 어지간히도 저속한 직업이겠네. 뭐, 미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틀린 말을... 야, 이 자식이 방금 뭘 했냐? 가린네 가족이라 신뢰되는 짓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일에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더니 가만 듣고 있을 수가 없네. 아닙니다. 희락이 말이 너무 심했어. 빨리 사과드려. 난 인정 못해. 역시 생긴 대로 야만적인 놈이잖아. 카린, 아무래도 이 인간이랑은... 오빠, 지금 당장 사과해. 카린, 안 그러면 오빠를 엄청 싫어하게 될 것 같아. 안 돼. 엄마도 사과해. 안 그럼 나 앞으로 집에 안 올 거야. 뭐? 그치만 엄만 그냥 착각만 좀 한 거라. 사과해. 미안해요. 치바나,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제 괜찮아. 그 후 난 잠시나마 타치바나를 의심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고, 그 역시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산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었다. 자기야, 진짜 미안해. 괜찮다니까. 갑자기 이 자식 사실 빚쟁이에다 백수야 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놀랄 테니까. 그래도 미안하지만 너희 오빠분이랑은 잘 못 지낼지도 몰라. 걱정 마. 다시는 안 마주치게 할게. 그러나 그 후에도 그땐 나도 모르게 사과했지만 그 무서운 남자랑은 당장 헤어져. 그래, 넌 가정폭력 당할지도 모른다고. 언젠간 우리한테 감사하는 날이 올 거. 아, 그래? 충고 고맙네. 엄마랑 오빠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반격을 좀 해주기로 했다. 오, 타치바나 행복해라. 카린, 타치바나를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우리 아들. 걱정 마. 여전히 결혼에 반대하는 가족들을 아예 시계 부르지 않은 것이다. 단 유일하게 아빠는 그때 일을 사과했고 결혼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식에 초대했다. 엄마랑 오빤 내가 식을 올린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아빠 혼자 오게 해서 미안해. 아니다, 오히려 안 부르는 게 나아. 매번 너희 엄마랑 오빠 기회 눌려서 널 도와주질 못했잖니. 정말 미안하다. 아빠. 참고로 오빠한텐 2번 다시 우릴 미행하거나 뒷조사를 한다면 진짜로 가족의 연을 끊겠다 라고 못을 박아놓았다. 카린. 왜 그래? 응? 그 덕분에 엄마랑 오빠가 빠진 행복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오, 축하해.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타치바나는 여전히 좋은 반려자고 아이도 3명이나 생겼다. 아빠한텐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주고 있지만 엄마랑 오빠한텐 아직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다. 많이 컸네. 아빠 말에 따르면 아직도 그때 일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 진짜 그놈 이상하다니까. 난 잘못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텐 절대 주소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결심했다. 맞다. 오빠가 일하던 흥신소 망했대? 아, 하긴 그런 식으로 조사하는데 당연하지. 내 이름은 치치지.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엄마, 허락해줘. 용돈 주는데 뭐하러 알바를 해? 그렇지만 에트라 콘서트도 가야 되고 굿즈도 사야 되는데 용돈으로 부족하단 말이야. 너도 참. 그렇게 아이돌만 따라다녀서 공부는 언제 할래? 네 방도 지금 에트라 투성이잖아. 걱정 마. 공부도 열심히 할게. 다음 시험 때 성적 잘 나오면 알바하게 해줘. 제발. 정말 알겠어. 그렇게 공부에 매진한 결과 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알바를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머. 약속이니까 할 수 없지. 일단 여름방학 때 한번 해봐. 아싸. 단 2학기 중간고사 망치면 알바는 바로 관두는 거야. 학생의 본분은 공부니까. 알바 허락받았어? 공부 열심히 한 보람이 있다니까. 매번 아슬아슬하게 낙제만 피해가더니 나도 그렇긴 했지만. 근데 무슨 알바 하려고? 이해는 악하네.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고 집도 가깝다. 말투는 좀 세지만 착하고 배려심도 많은 애라 항상 같이 다닌다. 일단 방학 때만 할 거라 단기도 되고 고등학생도 받아주는 곳이어야겠지? 그러고 보니까 학교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 모집하더라. 진짜? 그러네. 전혀 몰랐어. 여기 봐봐. 초보자, 고등학생도 가능. 방학 단기도 오케이. 네. 여긴 집에서도 안 멀고 엄마도 괜찮다고 할 것 같아. 체인점이라서 믿을만하기도 하고. 네가 여기서 알바하면 나도 해볼까? 너도? 응. 우리 부모님 용돈 절대 안 올려주거든. 절대 안 돼. 매달 용돈 그대로 받을지 용돈 없이 스스로 벌어서 쓸지 고르라는 거 있지? 그래? 근데 너랑 같이 하면 든든할 것 같아. 좋아, 그럼 나도 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바로 알바 연락을 넣어
나랑 아카네 둘이 같이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 당일. 안녕하세요. 점장인 아카마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점장인데 되게 젊으시네. 둘 다 고1이구나. 저 방학 때만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방학 때는 대학생 알바들이 본가 가거나 주부 직원들이 애들 방학이라 쉬거든. 그래서 방학 때만 해줘도 아주 도움이 돼. 저희 알바 처음인데. 그것도 걱정 마. 다른 알바들도 다 처음이었어. 다행이다. 나도 본사에 취직해서 점장 연수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 점장님도 신입이네요? 아카네. 그렇지. 아무튼 둘 다 일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잘 부탁할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일단 첫날엔 8시에 올 수 있을까? 이때 유니폼 사이즈 확인하고. 그렇게 나랑 아카네의 첫 알바가 시작되었다. 알바 첫날. 야, 치치치. 너 너무 긴장한 거 아니야? 너도 손 떨리는 거 다 보이거든? 내가 언제? 유니폼 사이즈 괜찮지? 앞으로 잘 부탁할게.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 씹었어. 오늘은 토쿠사가 너희한테 일을 가르쳐 줄 거야. 잘 부탁해. 토쿠사는 나보다 여기서 오래 일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토쿠사한테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할걸? 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너도 혀 씹었어. 쟁반 드는 법부터 알려줄게.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 이제 점심시간이라 그런 거 아니야? 17번 나왔어. 무거워. 음식 나왔습니다. 런치 함박 세트입니다. 무거워. 학생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얼른 내려놔. 죄송합니다. 저기요, 주문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 이거 제가 주문한 거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확인해볼게요. 점심 피크타임이 되어 가게 안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B세트랑 A세트 2개 말씀이시죠? 오므라이스 주문하신 손님! 이거 콘이 아니라 치킨 피자인데요. 주스 쏟았다. 죽겠어. 토쿠사님, 알바생 더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너무 힘들지만 근성으로 버텨! 저게 어떻게 돼? 괴물 아냐? 그리고 피크타임이 지나. 힘들다. 주방이랑 홀을 100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고생했어. 좀 어때? 너무 힘들어요. 손님으로 왔을 땐 왜 이렇게 느리나 싶었는데 알바해보니까 좀 얌전히 기다리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점장님이 근무 시간 정할 거라고 사무실로 오라셔. 수고했어. 힘들었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일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며칠만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근무는 이때랑 이때 시간이 비어 있어서 월, 수, 토, 일 나와주면 좋겠는데 어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괜찮아? 최애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최? 정말. 저도 그때 해도 괜찮아요. 고맙다. 오늘 둘 다 고생 많았어. 아, 맞다. 근무 기록표 같은 건 없어요?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체크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도 하나? 그렇게 우리는 알바하고 숙제하고 놀면서 아주 바쁜 방학을 보냈다. 알바도 며칠 해보니 익숙해져서 금세 잡담할 여유도 생겼다. 우와, 토쿠사님 에트라드생이세요? 경제학부야. 보자. 여기서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했으니까 이제 5년쯤 됐네. 난 본가에 살아서 내려갈 필요가 없거든. 동아리도 안 해서 시간 bil 때마다 알바하고 있는 거야. 그렇군요. 월급 타면 뭐 하세요? 집에 좀 주고 남은 돈은 바이크에 쏟아부어. 내 취미거든. 바이크면 돈 많이 들겠네요. 맞아. 그래서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알바는 휴가도 못 쓰고 나오는 만큼 벌 수 있으니까. 너도 최애 보러 다니려면 돈 모아야 되잖아. 힘들겠네. 최애? 아, 그게 제가 아이트라라는 아이돌을 좋아해서요. 투어 콘서트 따라다니고 굿즈도 엄청 사요. 참 대단하다니까. 내가 못 살아. 저도 알바비 전부 옷 사는데 쓴다며. 어느 날 네? 부탁 좀 할게. 일손이 너무 부족해. 아니, 요 바로 앞에 고속도로 입구가 있잖아? 추석 땐 그 주변에 교통량이 늘어나서 손님 수도 평소에 배로 많아지거든. 그런데 작년까지 알바하던 학생은 졸업해버렸고 또 추석 때 고향 간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부탁할게. 그날 꼭 좀 나와줄 수 없을까? 당연히 나도 홀근무 할 거야. 그치만 토쿠사님은 계속 안 쉬고 일하고 있지 않아요? 추석 연휴까지 출근하면 28일 연속 근무네. 28일? 물론 정말 미안해. 그래도 제발. 근데 이건 좀... 스테이크 세트 곱빼기 먹어도 되니까 제발. 아니 점장님 어떻게 그런 걸로 할게요. 넘어간다고? 그리고 너희 둘한테도 부탁이 있는데 혹시 근무 시간 연장 가능할까? 평소 나오는 날 말고도 출근해주면 좋겠는데. 네? 이 기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만 굴러간다고. 제발 추석 수당도 줄게. 응? 아, 어떡하지? 할게요. 뭐라고? 에트라가 투어 콘서트를 하는데 뭐? 나 꼭 가고 싶어. 지금까진 DVD로밖에 못 봤던 투어 콘서트. 교통비, 숙박비, 굿즈비를 위해서 무조건 할 거야. 너까지 할 수 없지. 나만 정상이냐? 너 혼자 밤늦게 집에 가는 것도 걱정되니까 나도 같이 할게. 고마워. 그리고 어서 오세요. 두 분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나폴리탄이랑 돈가스 세트 나왔어. 13번 디저트 부탁드려요. 35번 테이블 정리 끝났습니다. 2번 테이블 주문 받았어? 이 대혼란은 폐점 시간까지 이어졌고 감사합니다. 이제 더 못 서 있어. 배고파. 숨 돌릴 틈도 없었네. 자고 싶다. 다녀왔습니다. 어머, 어서 와. 왜 이렇게 안 오나 걱정했는데. 미안. 마지막 손님들이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 무리하면 안 된다. 다음 날. 감사합니다. 5분 이쪽으로 모실게요. 어린이 런치, 비런치 세트 나왔습니다. 저기요. 아침부터 밤까지 심할 땐 1분도 안 쉬고 14시간 정도 계속 일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평소와 같은 나날로 되돌아왔는데 추석 연휴 드디어 끝났다. 죽을 것 같아. 이 지옥 같은 연속 근무도 끝이야. 죄송한데 오픈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아서. 손님 아니에요. 네? 지점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인 아잠이라고 해요. 점장님은요?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점장님, 본사에서 감사님이 오셨는데요. 뭐지?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 네. 그래? 글쎄, 본사에서 왔다던데? 그 후 본사 직원분이 근무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다. 저희는 이렇게 기습 방문해서 개선점이 없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있어요. 점포수가 많다 보니 자주 오진 못하지만 이렇게 알바생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으면서 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은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사람이 부족한 게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얼마 전에도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일했거든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가 그러면 28일 연속으로 일한 난 이미 죽었을걸? 독부사님은 괜찮아요. 괴물이잖아요. 괴물? 게다가 근무 아닌 날까지 불러낸다고요. 다른 지점 사람들이라도 좀 도와주러 오면 좋을 텐데. 퇴근 시간이 늦는 게 좀 그래요. 어떨 땐 밤 11시 넘어서 간 적도 있어서요. 엄마가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저기 잠시만요. 이거 보셨죠? 이게 뭐예요? 토쿠사님은 알아요? 아니, 나도 처음 봐. 이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께 항상 보여드리는 매뉴얼 소개 영상이에요. 알바 시작 전에 꼭 봐야 하는 건데. 네. 저희 레스토랑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드렸던 계약서 사본을 봐주세요. 저런 걸 받았던가? 아니? 저희 레스토랑에선 15일 이상의 연속된 근무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랬어? 18살 미만인 분은 법률상 밤 10시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얼마 전에 10시 넘어서까지 일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며 보고 있으니 본사 직원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점장님!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알바생들한테 이 매뉴얼 안 보여줬어요? 매뉴얼요? 아, 그거 안 보여줘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 타치바다님이요. 점장님 말을 들어보니 이곳의 예전 점장님이 지금의 점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대충 가르쳐줬다는 모양이다. 이 서류는 어디 쓰는 거예요? 아, 그거 필요 없어. 안 써도 돼. 근무 기록 시스템은 보자. 대충 아무 숫자나 써두면 돼. 최종 합계만 맞으면 되니까. 잘못 만져서 연속 근무 안 되게 조심하고. 그렇군요. 저도 점장으로 일하는 건 처음이라 원래 그런 건가 싶어서. 알바생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카마츠 점장님,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그 후 본사 직원분들의 거듭된 추궁 끝에 법적으로도 회사 내규적으로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아주 많이 발견되었다. 결국 얼마 뒤 점장님을 지도해줄 분이 새로 오셨다. 역 앞 지점의 점장인 크로키입니다. 아카마츠님의 지도를 담당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딸기 파르페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세트랑 콘스프 맞으시죠?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바꾸는 건 금지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쉬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도 안 돼요. 다른 지점에 요청하세요. 이분은 이렇게나 일하시는데 고용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말하지 마세요. 이런 나날이 방학 끝날 때까지 이어져. 나 공부 좀 할까 싶어. 응? 점장님 같은 어른이 되면 고생만 하는구나 싶어서. 그렇긴 하지. 그 결심이 빛을 발했는지 성적이 좋아져 알바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유학생인 존이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해. 에트라 어학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도 글로벌해졌구만. 아, 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1시에서 10시에 일하게 될 거야. 점장님, 그건 안 돼요. 왜? 유학생은 주 28시간밖에 일 못해요. 그래? 네, 저 점장님한테 가게를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해서 공부 좀 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네. 참나. 하지만 점장님도 점장님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고는 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토쿠사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3학년이 되었다. 토쿠사님은 이 알바 덕에 경영 쪽에 관심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보려고 해. 라며 경영 관련 회사에 취직했다. 그리고 나도. 넌 진로 어떻게 할 거야? 에트라대 경제학부에 원서 넣어볼까 싶어. 그거 혹시 토쿠사님 때문이야? 아니거든. 어머, 얼굴 빨개졌네. 진짜야.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던 알바지만 지금은 아주 재밌는 인생 경험 중 하나가 되었다. 내 이름은 아카네. 올봄 에트라 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다. 취미는 소꿉친구인 카린이랑 학교 끝나고 군것질하는 거. 인데 안녕 아카네. 응, 안녕 카린.
카린, 너 괜찮아? 어? 다크서클 엄청 심해. 잠은 못 잤어? 그냥 좀. 그때 신경 쓸 거 없어. 걱정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요즘 들어 카린이 좀 이상하다. 매일 다크서클을 달고 다니고 따로 하교하는 횟수도 늘었다. 나 먼저 갈게. 내일 내 생일인데 별 말도 없고. 원래라면 일주일 전부터 자기 집이나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고 했을 텐데. 역시 그 인형 때문인가? 난 카린이 왜 저렇게 됐는지 짚이는 데가 하나 있었다. 한 달 전. 오늘은 어디 갈까? 학교 근처에 케이크 집 새로 생겼다는 것 같던데 거기 가볼래? 좋아. 뭐야 이거? 웬 인형? 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지? 머리카락도 없고. 기분 나빠. 카린, 인형에 종이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네 아이야라고? 불결해. 이거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장난치고는 너무 소름 돋잖아. 아니야, 난 괜찮아. 일단 빨리 집에 가자. 그땐 그랬지만 그날 이후로 카린은 눈에 띄게 초췌해지기 시작했다. 아마 그 인형 때문일 거야. 설마 저주 인형인가? 근데 대체 누가 그런 걸? 야, 유주리야, 쟤 또 카린 보고 있잖아. 유주리아는 같은 반 애인데 왠지 좀 기분이 나쁜 애다. 게다가 카린한테 관심이 있는지 입학하고 얼마 동안은 카린 뒤를 계속 따라다니기도 했었다. 혹시 인형도... 저기 유주리... 내일 우리 집에 와. 너 내일 생일이잖아. 올해도 늘 하던 것처럼 파티할 거지?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절친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그런가? 고마워. 축하해주려는 마음은 고마운데 뭘까? 심장이 너무 뛰어. 그리고 와버렸네. 나는 카린 집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 오늘은 카린네 부모님도 안 계셔서 좀 시끄럽게 굴어도 혼나지 않을 거라고 했으니 예전 같았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현관을 박차고 들어가 소란을 피웠을 텐데. 카린 괜찮은 건가? 요즘 그 애의 얼굴과 사물함에 들어있던 불쾌한 인형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배를 누르는 게 겁이 났다. 내 안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저주 인형 같은 건 없다. 저주 인형 같은 건 없다.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 유주리야? 안녕 아카네. 오늘 네 생일이라면서 축하해. 네가 그걸 어떻게... 내가 왜 몰라. 나도 오늘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뭐? 그게 무슨... 유주리아도 왔구나. 자, 얼른 들어와. 카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유주리아가 왜 여기 있어? 알아? 말 안 했었나? 유주리아도 너 생일 축하해주고 싶대서. 뭐 어때? 빨리 파티하자. 그래, 아카네. 그게 뭐가 중요해? 얼른 들어가기나 하자. 이리 와, 아카네. 팔짱 끼지 마. 가자. 싫어.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이거 뭐겠어. 네 생일 선물이지. 선물? 뭐야, 귀여워. 만드느라 고생 좀 했어. 옷이랑 머리 같은 게 어렵더라고.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지 뭐야. 최대한 예쁘고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요 며칠간은 밤도 새웠다니까? 그래서 다크서클까지 생겼지만 아니, 친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세가 대단한 거야. 역시 내가 선택한 여자다워. 미안한데 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야, 너 몰라? 아니, 애초에 난 너희가 친구인 줄도 몰랐는데? 어머, 너 되게 관찰력 떨어지는구나. 내가 카린한테 매일같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는데 몰랐어? 전혀 따뜻하지 않았거든. 엄청 끈적끈적한 시선이었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음침해 보이잖아. 그런 뜻으로 말한 거 맞으니까. 에이, 둘 다 싸우지 마. 미안한데 어떻게 된 거지 설명 좀 해줄래? 근데 뭐 별건 아니야. 내가 너 생일 선물로 인형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아는 유즈리아한테 물어봤던 거야. 유즈리아가 인형을 만들 줄 알아? 당연하지. 1학년이지만 수혜부 부장이고 스팅어 유즈리아라는 수식어도 있다고. 이게 그냥 붙은 게 아니야. 탈일반인급 바느질 솜씨 때문에 생긴 별명이라나 봐. 자칭이지만 촌스러워. 그럼 그때 사물함에 들어있던 그 인형도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기본 틀은 내가 만들어줬거든. 잘 만들었지? 근데 거기 붙어있던 네 아이야 라는 불결한 쪽지의 의도는 뭐였어? 기본 틀은 내가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네가 완성시킬 거니까 당당하게 친구한테 건네줘 라는 의미로 쓴 거였어. 말을 왜 저렇게 무섭게 하는 건데? 그치만 정말 유지리아 덕분에 완성했어. 이 몸체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까지 못 만들었을 거야. 사실 처음부터 다 내가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랬구나. 이 인형은 유즈리아 덕분에 완성된 거였어. 미안 유즈리아, 내가 널 오해하고 있었나 봐. 뭐 상관없어. 난 그냥 카린이 완성시킨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니까.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고 싶기도 했고, 그게 친구의 행복한 얼굴이라니 최고의 결과잖아. 유즈리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완성된 인형 주는 것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절친들끼리 재밌게 놀아. 저기. 네? 시간 있으면 같이 케이크 먹을래? 맛있는데 아는데. 좋아. 그 정도라면 뭐. 이렇게 해서 난 친구가 직접 만든 인형은 물론 새로운 친구까지 얻게 되었다. 그럼 전에 유지리아 네가 카린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도 인형 때문이었어? 아니, 그땐 카린 손재주에 반해서 그랬던 거였어. 너 몰라? 이 가방에 달린 키링 카린이 직접 만든 거잖아. 듣자 하니 바느질 같은 건 별로 해본 적 없다던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거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하루 종일 수혜부에 스카우트 하려고 쫓아다녔어. 그때는 가는 데마다 네가 있어서 엄청 무서웠다고. 역시 너 무서운 애 맞네. 뭐야, 난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이야. 자, 카린. 약속대로 인형 만드는 거 도와줬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수혜부에 들어와 줄 거지? 걱정 마. 너라면 금방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머지않아 애트라고 더블 스팅어라고 불리게 될 거라고. 생각해볼게. 아니, 야, 너 카린한테서 떨어져. 떨어지라니까.